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드에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이 무려 9관왕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일본 만화가 아닌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팬들이 경악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그야말로 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올해의 애니메이션, 최고의 신작 시리즈, 최고의 액션 애니메이션, 최고의 주인공 성진우, 그리고 일본,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더빙 성우상까지 이 모든 부문에서 수상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대중문화와 콘텐츠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유키 히라사와입니다. 저는 평생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감성, 신카이 마코토의 섬세한 연출, 귀멸의 칼날의 폭발적 인기를 보며 일본이야말로 애니메이션의 절대 강자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2025년 크런치롤 어워드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9관왕을 수상한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제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은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콘텐츠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한국 웹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단 하나의 작품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이 전 세계 팬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단지 강한 주인공이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했던 존재가 자신을 갈아넣으며 점차 강해지는 이야기이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걸어온 길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인 교수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과 그에 담긴 한국 콘텐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 작품이 세계를 열광시켰는지, 어떻게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작품 리뷰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는 지금, 그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작품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을 접한 건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서였습니다. 요즘 한국 웹툰이 미쳤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검은 머리에 냉철한 눈빛, 그리고 강력한 분위기를 풍기는 캐릭터 이미지가 함께 올라와 있었죠. 처음엔 그저 일본식 판타지 만화를 흉내낸 작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화만 읽고 나서 그런 오만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인공 성진우는 인간 최약체라 불리는 2급 헌터였습니다. 그가 겪는 극심한 고통과 무시,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문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라는 특이한 기회를 통해 다시 살아났고 스스로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며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벨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 자신을 갈아넣어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웹툰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와 현실적 갈등이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헌터협회, 조합, 정부 간의 이해관계는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떠올리게 했고 평범한 청년이 체계 속에서 성장하며 그 틀을 부수는 과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게 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속도감과 몰입감이었습니다. 장면 전환이 빠르면서도 감정선은 치밀하게 유지됐고 웹툰 특유의 세로형 구성을 완벽히 활용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완벽한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액션의 연출은 박진감 넘쳤고 대사 하나에도 의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림체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색채의 대비, 강렬한 광원 효과, 전투 장면의 역동성은 기존 일본 만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미학이었습니다. 이런 연출력 덕분에 독자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것을 넘어 마치 영화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웹툰이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진우라는 캐릭터는 다양한 문화권의 독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히어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흔들리며 때론 분노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극복해냅니다.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영웅상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단지 한국 웹툰계의 성공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가진 이야기의 힘,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기대하는 기대감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웹툰을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리라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기대와 동시에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원작 웹툰의 팬층이 워낙 탄탄하고 글로벌했기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애니메이션화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 원작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의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문화 차이와 해석의 간극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작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A1 픽처즈가 맡았습니다. 소드 아트 온라인, 페르소나 4 등을 제작한 이 스튜디오는 이미 작화의 퀄리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한국적 정서를 담은 웹툰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모든 걱정을 기우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의 원작자들과 매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세세한 감정 표현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성장 서사까지 원작의 핵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감독은 나카무라 신코, 음악은 사와노 히로유키가 맡아 전투 장면마다 웅장함과 전율을 자아내는 명장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음악의 힘은 컸습니다. 사와노 히로유키의 OST는 주인공 성진우의 각성과 전투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웅장한 선율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시청자에게 마치 극장판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했고, 이는 비평가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화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성진우의 눈빛 하나, 그림자 병사들의 디테일, 그리고 게이트 속 몬스터들의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가 고퀄리티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컷 연출은 웹툰의 시네마틱한 감각을 계승하면서도 애니메이션의 속도감과 액션을 극대화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국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한 것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런치롤, 넷플릭스, 애니플러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었고, 방영 직후 전 세계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깊었던 건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콘텐츠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양국이 손잡았다는 점은 아시아 문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과거 경쟁자로만 여겨졌던 두 나라가 이제는 공동 창작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단순한 팬 서비스나 상업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국경을 넘고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만든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도쿄에서 열린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드 시상식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작품들이 주류를 이뤘던 이 무대에서 한국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이 무려 9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작품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수상이 단지 애니메이션계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팬덤의 열렬한 지지, 탄탄한 서사,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흥행, 그리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와 관심이 모두 이 수상 결과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간 크런치롤 어워드는 일본 작품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주술회전 등 초대형 작품들이 수상 목록을 독식해왔죠. 그런 무대에서 비일본권, 그것도 한국에서 온 원작 콘텐츠가 최다 부문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단순한 로컬 성공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동과 긴장감을 담아낸 이야기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니라 깊은 메시지와 미학적 완성도를 갖춘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이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고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의 구관왕은 단지 한 작품의 성공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날개를 달아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야기의 힘, 문화의 힘, 그리고 성장하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크런치롤 어워드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구관왕을 차지하자 일본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 콘텐츠의 놀라운 약진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매체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던져진 도전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품의 퀄리티와 스토리에 감탄하며 수상에 박수를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랫동안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타쿠 문화의 형성, 캐릭터 산업, 전통적인 2D 작화 기술 등은 수십 년간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가 주요 상을 휩쓸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일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10, 20대들은 오히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웹툰 형식이 신선하다, 성진우처럼 혼자 노력해서 강해지는 캐릭터가 좋다는 등의 반응이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왔고, 한국식 서사에 흥미를 느끼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웹툰, 드라마, 음악을 함께 소비하며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도 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제작사에서는 한국의 웹툰 원작을 탐색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한국의 제작 기법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콘텐츠 판도의 변화로 해석합니다. 더 이상 일본이 유일한 중심이 아닌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각체제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공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지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전통적 감성과 미학이 아닌 현대적인 리듬과 글로벌 공감대에 맞춘 서사가 이번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일본 내 변화의 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웹툰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이 수년간 축적해온 전략적 투자,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 디지털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K-드라마와 K-팝으로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왔고, 이제는 웹툰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웹툰 산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페이지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언어로의 빠른 번역, 로컬 시장 맞춤형 콘텐츠 배급, 그리고 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품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전 세계 독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창작자들의 교육, 작품 해외 진출, 저작권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젊은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시장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빠른 인터넷, 고성능 모바일 기기 보급, 영상 중심의 SNS 문화 등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소비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미쳐 디지털 친화적인 포맷과 구성 방식이 빠르게 자리 잡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콘텐츠가 담고 있는 서사의 힘입니다. 한국 작품들은 단순히 재미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성장,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며 독자와의 감정적 교감을 추구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또한 고통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 산업은 기술, 자본, 정책, 인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발전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공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흐름의 일부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히트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소비국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조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공은 단지 하나의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나라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는 일본인으로서 또 연구자로서 목격하고 기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관왕의 결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수많은 창작자들의 열정, 수년간 축적된 산업의 노력, 팬들의 지지와 피드백,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흐름이 만나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콘텐츠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나 혼자만 레벨업의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더 이상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던 콘텐츠 질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선도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 치열한 경쟁, 더 빠른 트렌드 변화, 그리고 더 복잡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국 콘텐츠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처럼 창작자와 산업, 정부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수많은 성진우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다음 레벨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